양극재, CNT, 도전재, 분리막, 동박 모든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밸류를 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저평가되는 것 같고요. 분명히 천재개벽이 일어날 거다. 50% 관통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양극재만큼 저는 매력적이고 성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랑 포스코 그룹주만 그런 내재화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네. 중간에 LG. LG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LG화학은 네.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진짜 LG 화학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LG 화학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LG 화학은 제가 딱 피부로 체감해요.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투자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LG엔솔 상장 때부터 그랬던 것 딱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돼 있다.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LG 화학이. 아니 양극재 중에 최고 영업이익률 찍고 양극재 이제 3조 넘게 투자하는 하고 캐펙스도 LG 화학도요. 캐펙스를 기존에 37만 톤에서 46만 톤, 48만 톤 최대 48만 톤까지 하면 캐펙스 규모로도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다음에 3위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투심이 급격하게 나쁘다는 거. 야, LG화학 또 양극재 사업부 쪼개가지고 분할 상장하겠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네. 제일 큰 것 제일 같아요. 진짜 투심의 악재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G화학도 석유화학 사업부가 아직도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SK이노베이션 중에 SK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듯이 그렇죠. LG화학도 이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뭐 PVC 그다음에 뭐 그 태양광 소재 만드는 뭐 POE 그리고 뭐 일부 PE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거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40%에 40%. 그리고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50%였는데 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기초석유화학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기초석유화학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LG화학 석유화학 사업부가 이익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올해는 적자예요. 엄청나게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작년 4분기 때 마이너스 1,560억 적자, 올해 1분기 때 570억인가 580억 적자 폭을 줄였죠. 3분의 1로 줄였죠. 2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LG화학 실적 한번 볼까요? 2분기 때 사업부별로 보면 보세요. 510억에서 적자를 130억으로 줄였어요. 적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첨단 소재 볼까요? 역대 최대 매출 찍었습니다. 8조 3천억에 영업이익 1,850억 찍었어요. 마진율로 치면 8.3%. 그리고 생명과학이 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은 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2차 전지로 보기에는 석유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거죠. 심지어 마진도 깨졌고요. 5.5%에서 석유화학 적자 내고 생명과학 적자 내니까 마진이 4.2%까지 떨어진 거죠. 저는 근데 LG화학이 첨단 소재 사업부의 이익이 그러니까 배터리 LG 엔솔의 지분 가치 81.8% 그거 영업이익에 안 더하고 그냥 첨단 소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만 LG화학의 기초석유화학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최초로 뛰어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첨단 소재 회사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올해 23년이 LG화학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LG화학은 사실은 장점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유일하게 CNT 도전재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분리막도 해요. 분리막도 하고 동박도 합니다. 동박. 다 해요,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소재단에 있는 밸류체인은 다 해요. 핵심 밸류체인 양극재, 도전재, 분리막, 동박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캐펙스 늘려놓은 게 언제 늘어나냐? 24년하고 25년에 몰려 있어요. CNT 도전재도 사실 LG화학이 원조인데 나노 신소재가 엄청 잘해서 CNT 도전재 독점이 된 게 아니라 LG화학에서 나노 신소재한테 기회를 준 거죠.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재만 올인하는 회사고 LG화학은 사업부가 너무 많으니까 야, 그중에 CNT 도전재 너네가 한번 해봐 했는데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나노 신소재가. 양극재만 성장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CNT 도전재 성장하죠. 그렇게 욕하시는 분리막도 성장해요. 그렇게 욕하시는 동박도 성장해요. 아, 그 제가 꼭 말씀드려요. 양극재만 꽂히지 마세요, 제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다 커야지 양극재도 같이 큰다니까. 양극재만 클 수가 없어요. 음극재도 커요. 음극재도 엄청 욕하시는데 음극재도 큽니다. 그러니까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요. 양극재에 꽂혀가지고 양극재만 보시면 절대
절대 성공하실 수 없어요. 주식 투자로.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LG그룹은 양극재, CNT, 도전재, 분리막, 동방 모든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가장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밸류를 더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냥 딱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의 밸류만 받고 있거든요. 와, 근데 너무 처참한 게 진짜 LG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아마 꼭지 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연간 상승률이 에코프로 BM이 300% 넘게 상승했고요. 최근에 이거 1등, 2등 싸움도 너무 재밌어요.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었는데 지금 계속 줄줄줄줄 계속 내려와서 코스모 신소재 2등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한 220%. 1등이 에코프로비엠 압도적입니다. 300% 넘었고요. 3등이 저는 3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3등인데 13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 1등, 2등, 3등 싸움이 엄청 치열하고요. LG화학 수익률 몇 프로냐? 5.7%밖에 안 돼요. 진짜 욕할 만한데 저는 LG화학도 분명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다. LG화학도 좋은 거는 LG화학의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신학철 부회장님이 3M 완전 평사원부터 3M 수석 부회장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강력한 경영 리더십이 분명히 LG화학을 완전 환골탈태 시킬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펀더멘탈은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또 네. 기존 화학보다 첨단 소재 그렇죠. 네. 영업이 더 이제 뛰어넘는 맞습니다. 원년이 해이고 네, 네.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부들에 대한 성과치가 나오는데 그렇죠. 즉 펀더멘탈은 앞으로 탄탄하게 성장할 만한 전망이 너무나 좋은데 네, 네. 문제는 네, 센티멘탈이다. 투자 센티만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숫자도 중요한데 LG화학도 물론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이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 어마어마한 게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과 이익이 70%씩 성장해요.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캐펙스가 워낙 작으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그걸 감안해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은 71만 톤, 100만 톤으로 성장하는 그림이고 46만 톤, 71만 톤, 100만 톤으로 성장하는 그림이니까 같은 매출이 70% 늘어나도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코스모 신소재는 3만 톤이 15만 톤 되는 거니까 3만 톤에서 15만 톤 올리는 캐펙스가 수율이나 그걸 잡기가 레퍼런스 쌓기가 어렵겠습니까? 46만 톤에서 100만 톤 가는 게 어렵겠어요. 46만 톤에서 100만 톤이 최소한 3배 이상 어려워요. 그건 저는 엔지니어라서 너무 잘 아는데 아무튼 그걸 밸류를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71만 톤의 밸류를 더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어찌됐건 주가는 코스모 신소재가 압도적으로 땡겼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 오르는 동안 포스코 퓨처엠 하나도 모르다가 키 맞추기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모 신소재 3파전으로 수익률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금 월등히 지금 에코프로비엠 조정 나왔으면 에코프로비엠 1등이고 그 다음 밑단에 있는 게 이제 LG화학인데 LG화학은 지금 5.7%밖에 못 올랐으니까 분명히 정상화 될 건데 이런 말씀 주신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돼서 극단적으로 나쁘니까 그게 개선돼야지 LG화학이 가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가기가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숫자는 LG화학이 제일 적긴 해요.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도 있고 생명과학 사업부도 있고 제약도 있으니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긴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연평균 매출 50%에서 40% 성장하고요. 포스코 퓨처엠 아까 70%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LG화학은 한 30% 정도 성장해요. 전체 사업부를 다 합쳐서. 그래도 대단한 거죠. LG화학처럼 덩어리가 이렇게 큰 그죠? LG화학 연매출은 얼마인지 아세요? 볼까요? LG화학 연매출. 매출 규모로 치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 게임이 안 되죠. LG화학이 얼마나 큰 회사냐면요. 70조, 80조 매출 나는 회사예요. 올해 59조 매출 나고요. 내년에 72조, 내후년에 87조 매출 나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률 보세요. 87조 매출 나는데 8조 6천억 영업이익 나는 회사예요. 근데 이 8조 6천억 25년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가 담당할 거다. 그래서 LG화학이야말로 진짜 버텨야 되지만 이걸 팔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으로 갈아타냐? 저는 그렇게 물론 포트폴리오를 에코프로비엠 433, 에코프로비엠 4, 포스코 퓨처엠 3, LG화학 3 이 포트 전략은 좋은데 LG화학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 안 오른다고 LG화학 홀라당 다 팔고 나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으로 갈 거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전 그거 절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LG화학 주가 재평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부 계속 이렇게 적자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NCC 2공장 매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걸 분명히 LG화학 측면에서도
돈 안 되는 거 빨리 떨고 LG가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과감하게 접었잖아요. LG화학도 석유화학 사업부의 일정 부분 NCC 2공장 매각 얘기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구조조정 할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 물론 기다리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나시고 그러시겠지만 LG화학의 환골 탈퇴는 분명히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네. 지금 그나마 2차전지 섹터 중에 네네. 좀 상대적인 전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LG화학 쪽이라고. 네, 양극재는 LG화학이 뭐 압도적으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네. 고점 대비 나노신소재가 원래 21만 원대 주가였는데 지금 21만 3천 원인데 14만 원이잖아요. 50%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노신소재가 실리콘 음극재랑 같이 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나노신소재는 양극재에도 들어가요. 이 CNT 도전제 분산재는. 근데 CNT 도전제 분산재는 일단 음극에 들어가는 거는 단일벽, 이중벽, 다중벽인데 단일벽으로 만드는 게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음극에 들어가는 싱글월, 단일벽 그 CNT 도전제 분산재는 나노신소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독점이죠. 양극은 LG화학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재원산업 그리고 일본의 토요칼라 요 정도가 경쟁사거든요. 근데 토요칼라는 LG에 못 들어가고 SK 온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객사 LG 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 나노신소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노신소재는 진짜 재미난 건 투하 자본, 그러니까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회수하는 회수율, 투하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ROIC. 네. ROIC가 양극재가 제일 높아요. 근데 양극재는 캐펙스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캐펙스가 기본적으로 뭐 4, 5천억이 들어가요. 근데 나노신소재는 투하 자본이 양극재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적어요. 1,000억대 미만이에요. 근데 투하 자본율은 높아요. 양극재가 그렇게 많이 떴던 거는 떴던 거는 캐펙스도 엄청 공격적으로 했지만 마진도 그러니까 양극재 공장이 투하 자본 대비 투하 자본 이익률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압도적으로 원탑으로. 실리콘 음극재나 동박이나 분리막은 욕을 먹는 게 마진도 적은데 투하 자본 이익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욕을 먹었고. 그럼 투하 자본 이익률 좋은 게 그러면 양극재만 있냐? 아니에요. 양극재 빼면 이 나노신소재 같은 CNT 도전제 분산재, 정확히 CNT 도전제 분산재. 그러니까 CNT 도전제 분산재 이익에 마진이 좋은 거, 아니 투하 자본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근데 투하 자본 이익률만 좋은가 봤더니 웬걸 설비 투자하는데 기간도 엄청 짧은 거예요. 4개월밖에 안 걸려. 양극재 설비 투자하는 거 최소 1년 6개월 걸려요. 음극재 마찬가지. 음극재도 1년 이상 걸려요. 분리막 동박 마찬가지. 다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양극재 도전제 만드는 거? 도전제 분산재 만드는 거? 투하 자본이 그러니까 그 설비 투자 세팅하는 게 4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양산 잡고 품질 퀄 테스트하고 그거 다 합치면 6개월인 거죠. 근데 캐펙스를 엄청 늘리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 2024년에 22만 4천 톤을 예상을 했는데 국내 해외 다 합쳐서요. 갑자기 국내 캐펙스를 갑자기 50% 늘려요. 그리고 해외 캐펙스도 20%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4천 톤 총 캐파에서 CNT 도전제 분산재 캐파를 2만 4천 톤에서 3만 3천 톤까지 늘려요. 그럼 벌써 캐펙스가 30% 이상 늘어나죠. 25년도에 원래 3만 5천 톤이었는데 4만 7천 톤까지 늘리는 거예요. 25년 기준으로는. 24년 기준으로는 2만 4천 톤에서 3만 3천 톤. 25년 기준으로는 3만 7천 톤에서 4만 8천 톤. 거의 30% 넘게 늘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비 하는데 4개월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1, 2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2년치 캐펙스를 40%씩 늘린다는 얘기는 수주 받아놨다는 거죠. 수주가 검증되지 않고서는 회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땅 파서 돈 넣는 것도 아닌데 이거 캐펙스 안 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펙스 늘리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CNT 슬러리 시장 자체가 안 커지냐? 엄청나게 커져요. 연평균 62%씩 커져요. 근데 그 중에 양극재보다는 음극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양극재 비중은 계속 줄어들어요. 연평균 62% 중에 62% 성장한데 전체 CNT 슬러리 100% 성장 중에 양극재 슬러리가 80%를 차지했다면 그게 급격하게 줄어요. 75% 줄어들고 70% 줄어들고 65%까지 줄어드는데 반대로 음극재 슬러리 쪽은 15%밖에 안 되는데 15%에서 25%, 35%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극재 슬러리 쪽은 나노신소재 독점. 그러니까 나노신소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숫자를 봤더니 와 나노신소재 매출가 이게 80%씩 성장해요. 나노신소재도 단기간에 엄청 올랐잖아요. 네. 이것도 공매도의 표적이 됐어요. 공매도 대체 잔고가 엄청 쌓였어요. 나노신소재도. 그 표적이 됐고. 세 번째는 1분기 때 실적이 엄청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 아직도 저는 이런 회사들 기대감이 되게 높다고 보는 이유가 CNT 도전제 매출 비중이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비중 많이 차지하는 게 나노신소재는 디스플레이 소재도 하고요. 태양광 소재도 해요. 근데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실적이 박살난 거예요. 태양광 소재 실적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매출과 이게 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소재는 태양광 소재가 좋아지지 않고서는 나노신소재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깨지는 바람에 박살이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반기부터 CNT 도전제 비중이 막 미친 듯이 커져가지고 30%에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이제 40%까지 커지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내년에는 CNT 도전제 비중이 65%까지 늘어나고요. 2025년에는 CNT 도전제의 비중이 80%까지 늘어나요. 그럼 그거는 디스플레이 소재나 태양광 소재 비중을 없애서 그런 게 아니라요.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소재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고 그냥 이 CNT 도전제 분산제가 그냥 주가 급등하듯이 매출과 이익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 CNT 도전제 분산제가 급격하게 올라오면 뭐가 좋아지냐? 디스플레이 소재나 태양광 소재는 마진이 박해요. 한 자릿수인 거죠. 근데 지금 그 나노신소재 전체 전사 마진을 16%, 17% 잡아놨거든요. 그건 다 100% CNT 도전제 분산제 때문에 그래요. CNT 도전제 분산제 마진은 최소 16%에서 최대 21%. 그러니까 마진이 뭐 2배 넘게 뛰니까 전체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캐펙스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뭐 체제주주 관련 이슈, 그다음에 공매도 타겟이 돼서 주가가 21만 원 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 났다. 세 번째는 이 회사 펀더멘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게 CNT 도전제 슬러리 쪽에서 음극재 쪽에 거의 독점이다. 거기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거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음극재는 일단 독점이고 양극재도 LG화학 물량을 계속 뺏어서 이 회사가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캐펙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캐펙스 투자 자체가 1, 2년치의 수주를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왜냐면 캐펙스 설비 투자하는데 4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캐펙스를 늘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럼 전체 CNT 슬러리가 성장을 안 하냐? CNT 도전제 슬러리 시장 자체가 연평균 62%씩 성장한다. 저는 이런 CNT 도전제 슬러리는 음극재 측면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부피가 팽창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피 팽창을 억제해주는 측면에서 CNT 도전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CNT 도전제는 양극재도 쓰이고 음극재도 쓰이는 거예요. 양극재 왜 쓰이냐? CNT 도전제 슬러리를 넣어가지고 양극재 에너지 밀도나 에너지 효율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도전제를 조금만 쓰면 그 도전제 조금 쓰는 만큼 기존의 카본 블랙은 엄청 왕창 때려 넣어야 되는데 CNT 도전제로 바꾸니까 카본 블랙보다 훨씬 조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CNT 도전제를 조금 넣으면 에너지 밀도는 똑같이 좋아지니까 카본 블랙 덜 넣는 만큼 다시 양극할 물질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CNT 도전제가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노신소재는 단기적으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양극재만큼 저는 매력적이고 성장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